전기, 전자제품과 섬유, 화장품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코티티 시험연구원 시험분석센터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의 대표 민속문화축제인 남산상봉제가 지난 주말 개최됐습니다. 만남과 나눔을 주제로 축제는 올해도 따뜻한 정으로 시민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모든 지역민이 참여해 문화를 계승하는 축제인 제35회 합천대야문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나흘간의 여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은 2일부터 제18호 태풍 미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전기, 전자제품과 섬유, 화장품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코티티 시험연구원 시험분석센터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품 인증을 위해 수도권으로 가야 했던 경남 지역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액상화시킨 전기 제품을 기화시켜 질량을 분석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유해 물질을 검증하는 최종 단계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들은 수출과 수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전자제품과 섬유 등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돼 유해 물질 분석은 필수가 됐지만 그동안 경남에는 공인 시험 기관이 없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개발된 제품의 인증을 위해 막대한 운송비를 들여 수도권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경남도는 코티티 시험연구원 시험분석센터를 창원에 유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기전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새로운 제품 만들어도 시험 인정받으려면 성남까지 들고 올라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는 센터가 창원에 만들어지고 창원에서 그걸 할 수 있게 되면 지역에 있는 전기전자 업체들에게 그만큼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지역에서 처음 문을 연 코티티 창원 시험분석센터는 섬유와 의류, 식품,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시험 분석과 품질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또 전기,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검증과 제품 관리도 지원합니다. 섬유, 화장품, 식품, 수질, 전기전자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소비재 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인증,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시험인증기관입니다. 분석기관 유치로 지역 연구인재 유치를 막고 앞으로 재료연구소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경남. 코티티 시험분석센터를 시작으로 제조업 중심인 경남의 산업 생태계와 기업 지원 체계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가위가 끝난 주말이면 열리는 창원의 오랜 역사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남산상봉제인데요. 축제를 앞두고 갑자기 찾아온 태풍 소식에 애를 태우기도 했지만 많은 시민분들의 노력에 올해도 흥겨운 전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멋진 우리가락의 춤사위가 펼쳐지고 어려운 경제 극복을 위해 구한말 시행된 전통 복권인 만인계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해 농사일을 마친 후 수확에 대한 감사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데서 유래한 남산 상봉제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 또 창원시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 전부 추석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남산에 올라와서 서로 만나고 하는 그걸 축제하기 위해서 지금 상봉제를 20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대표 민속문화축제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축제가 남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국악 공연과 체험 행사는 기본, 현대의 가요제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는 화합의 절정을 이끕니다. 추석이 끝난 주말에 행사를 열어왔던 조상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 아낌없이 음식을 나누던 마음은 올해 축제장에서도 되살아났습니다. 저희 상봉제에서는 오늘 이렇게 동네 주민들, 창원 시민들 전체로 해서 오셔가지고 두부김치, 탁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눔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모여서 노래도 듣고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이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지켜온 전통은 어느덧 자부심이 됐습니다. 추석 좀 되면 기다려주는 축제고 또 와서 보면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고 또 뭐 연예인들 와서 또 공연도 하고 또 시민들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창원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와서 같이 참관하고 참석하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0년 창원의 역사를 담고 펼쳐진 축제는 정과 만남의 의미를 전달하며 다시 만날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제35회 합천 대야문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야문화제는 해마다 모든 지역민이 참여해 문화를 계승하고 화합하는 축제라 해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구지은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제의 성공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행사부터 시작된 성화체화. 화려한 불꽃은 마침내 군민 화합의 장인 운동장 한쪽을 환히 밝히며 본격적인 축제의 서막을 알립니다. 읍면 군민체육대회에 앞서 어르신들 600여 명이 참여하는 어르신 건강체조와 신명나는 풍물놀이는 축제의 흥을 더 돋웁니다. 아주 즐겁고 좋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 합천을 위해서 다 먹고 힘써주니까 듣는 너무 고맙고요. 다 건강하시면 우리 합천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합천 대야성을 함께 지켰던 그 순간과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 1982년부터 해마다 마련되고 있는 대야문화제.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열린 축제는 합천군 전체를 축제장으로 물들였습니다. 축등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가을밤을 수놓은 낭만 콘서트, 군민들의 노래자랑 무대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각 5개 고등학교에서 가장행렬 이수신과 축축과 정인원 선생과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역사를 기리는 뜻에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특히 우리 합천 군민의 합이니까 17개 읍면의 선수단 입장이 아마 볼거리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합천의 미래발전 염원을 담아 군민 모두가 함께한 시가지 가장행렬은 축제의 의미를 더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축제장을 가득 메운 국민들의 열정은 여느 축제장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야문화제는 수십 년 내려온 전통으로서 우리 합천 국민들만의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 주민들이 농악과 어울려서 어깨춤도 덩실덩실 추면서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오랜만에 회포를 훅 푸시는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초가을 늦더위에도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한 나흘간의 여정. 더욱 풍성할 내년 이 시간을 기약하며 제35회 대야문화제는 아름다웠던 여정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부터 전국이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드는 가운데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오는 2일 새벽 상해 부근 해상까지 북상해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400mm의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또 남해안에서는 초속 3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0일 오전 8시 40분쯤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9살 A군이 방화 셔터에 끼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군은 등교를 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닫힌 방화 셔터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교 건물의 방화 셔터가 동시에 작동한 걸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도 교육청은 이날 오전 해당 학교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거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산물을 먹고 집단으로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제시 보건소는 이날 관광객 29명 중 21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거제 한 횟집에서 음식을 먹고 숙소로 돌아온 뒤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고 원인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사나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2028년 대학 입시 전면 개편을 위해 2021년에는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교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은 30일 경남도 교육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는 현장 교사의 참여로 만들어야 하며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연구단의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28년 대입제도 변화 필요성에 대해 84.6%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교육부 주도 대입정책의 논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75.8%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단장인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교사가 스스로 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단과 협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에서 얼음골 사과로 만든 수제 맥주가 개발됐습니다. 밀양의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얼음골 사과를 활용한 수제 맥주 개발에 성공해 오는 10월 3일 밀양 야행 직거래 장터에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밀양시는 식품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이어지는 6차 산업화를 통해 밀양 농가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경남지부는 지난 27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독도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자 독도 회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이날 독도 회원의 밤 행사에서는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의 18년간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본부 길종성 회장과 민홍철 국회의원에 대한 임원 위총장 전달식과 독도사랑회 정광태 명예회장의 독도는 우리 땅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경남지부는 3.1운동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맞아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김해시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사진전과 고지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경남 지역은 일본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일제강점기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에서 독도 고지도 및 사진전을 통해서 우리 경남 도민과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의 중요성과 독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바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 경남지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실버 체조 경연 대회가 창원에서 개최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젊음과 활력 노년을 디자인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경연 대회는 노인 체조와 요가, 댄스 등 3개의 종목 17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전국 실버 체조 경연 대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설 자리를 잃은 노인들의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다가 율동을 배우고 지도자들이 체조와 율동, 요가 이런 걸 가르쳐서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제19회 산청 한방 약초축제가 지난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펼쳐집니다. 산청IC 광장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천여 종이 넘는 지리산 약초를 볼 수 있는 약초시장과 항노화 웰리스 체험, 무료 한방진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목화 시베지로 알려진 단성면에서 무명 배짜기 재현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경남의 생활임금이 시급 10,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보다 1,410원 많은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월 3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 초 조례가 제정된 뒤 지난 26일 도지사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내년에는 생활임금 적용 범위가 경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사업소 등에만 해당되지만 앞으로 그 대상을 비정규직,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불법 유동 광고물 차단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양산시는 불법 현수막이나 음란 전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시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5개 광고물법 위반 사항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10월 말부터 2달간 시범 운영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시가 김해보건병원과 중앙병원, 가불장유병원 등 8개 의료기관과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와 의료기관은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돌봄 의료를 위한 방문 의료 서비스와 함께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태풍 미탁이 중형급으로 몸집을 키운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새벽부터 태풍 전면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1일 자정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50mm, 그 외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개천절인 목요일 오전쯤 남부지방을 관통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